삼익 피치 소식입니다. 삼익 피치 사업 시행 변경인가 소식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삼익 피치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고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얘가 5월 말이었죠, 그죠? 5월 말에 사업 시행 변경인가 공람이 떴었잖아요, 그죠? 공람 뜨고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는 바로 확정 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예. 자, 삼익 피치는 이제 그러면은 사업 시행 변경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은 뭡니까? 남아있는 과정은 남아있는 과정은 이제 관리 처분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남아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관리 처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죠? 총 수익과 총 비용이 확정돼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 비용입니다. 총 비용에서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사비죠. 이제부터 공사비 협상이라는 아주 어려운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완료가 되는 순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 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 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허그 보전을 받아서 이주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조합의 계획은 내년도 가을 이후에는 이주를 할 것을 계획으로 목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걸 보시는 이유는 현재 확정된 세대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보시면 삼익 피치 뭐 쭉쭉쭉 나와 있고요. 사업 시행 변경 인가가 26년 6월 24일자로 났습니다. 6월 24일자로 지금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전 사항이고 요거는 변경된 내용이에요. 그죠? 뭐가 변경이 되는가? 대지 면적이 변경은 없죠. 그죠? 건폐율이 지금 줄었습니다. 건폐율이 이전에는 18%에서 지금은 16%로 줄었고 용적률은 뭐 254 큰 차이 없어요. 자, 수용도도 아파트 그대로고.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에서는 아파트 12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 5개 동이었는데, 요게 아파트 8개 동으로, 축소가 되었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18%에서 16.6%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 전체 부지 내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공간은 좀 줄고, 그 외에 녹지가 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축 면적도 줄었습니다. 건축 면적 줄었는데 그건 왜 줄었는가는 현재 세대수가 이전에는 3,325세대였습니다. 그죠? 지상 60층으로 해가지고 총 8개 동이 들어오는 12개 동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3,325세대였는데 요게 3,060세대로 이제 줄었죠. 3,060세대로 줄고 전체 아파트는 8개 동 59층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주 내용이에요.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8개 동 59층으로 들어오는 3,060세대짜리 아파트다. 요거예요. 현재 삼익 피치가 몇 세대입니까? 아시겠지만은 3,060세대입니다. 한마디로 1대1 재건축이고 일반 분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반 분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간혹가다 몇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결국에는 일반 분양은 풀릴 수 있겠지만은 그 수량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랑자이 더비치, 이름이 이제 자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이밍이 그랑자이 더비치로 되어 있는데, 요 삼익 피치 이후에 그랑자이 더비치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은 필연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올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변경인가 받기 전에 이전에 거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3,325세대라서 조합원들한테 주고도 한 300개 정도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나마. 근데 지금은 3,060개로 줄여버렸으니까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오니까 조합원이 되는 거 말고는 여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의 계획은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 변경 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9월달 즈음으로 해서 조합원 평형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합원 평형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 뒤에 보시면 병대가 있는데, 보시면, 전체 3060세대에서, 예, 뭐, 펜트는 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어느더 레벨이니까, 그건 논의로 하고, 예. 가장 주력으로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이쪽이겠죠, 그죠? 이쪽. 96B 타입. 예, 여기가 지금 958세대로 가장 많아요. 96A 타입, 96B 타입. 예, 요가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예, 4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평, 40평 초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주력입니다. 그 밑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적죠? 예, 이것도 다 합쳐도 보자. 300, 400, 500, 600, 700, 한 800세대 정도 나오겠다, 그죠? 한 800세대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네. 예. 800, 500, 600, 800, 800 조금 넘겠다. 어쨌거나, 주력은 지금, 예, 40평 초반대 96AB 타입으로 뽑았습니다. 예, 얘만 해도 지금 전체, 약 13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3060세대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 이쪽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평형 때가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들 이제 평형 신청을 하는 것들이죠. 내 감정가는 얼마인데, 예, 나는 어떤 평형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필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과연 얼마일까? 평당 얼마가 나올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그죠? 예. 평형 재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는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공사비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 감정관 다 나와 있잖아요. 감정관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확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 10억이라 칩시다. 감정가 10억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84 타입 하나씩 있는데, 공사비가 1대1 했을 때, 뭐, 한 8억이라 칩시다. 그럼 밑에 감정가가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에, 공사비 8억, 사업비를 했을 때, 공사비 한 6억에, 사업비 합쳐가지고 한 8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전체 조합원 분양가는, 예, 간단하게 계산해서 10억 감정가 플러스 사업비 8억, 18억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8442에 조합원 분양가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예, 뭐, 정확한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조합에서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예, 고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현재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을 프리미엄을 1억을 주고 산다. 혹은 2억을 주고 산다. 라고 하면은 결국 조합 분양가가 18억일 때 거기에 프리미엄 1억 혹은 2억이 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예, 이렇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 계획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상위비치 거래량이 장난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왜 지금 상위비치를 매수를 하고 있는가? 왜 매수를 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상위비치 같은 경우에는, 예, 전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구죠, 그죠? 여기는 그냥 부산 지역구가 아니고, 예,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이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 서울 쪽에 이제 대장단지라고 한 비교를 해봤었죠, 그죠? 서울 쪽에 대장단지라고 비교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애들, 예. 혹은 뭐 레미안 원밸리 이런 애들, 예. 레미안 원밸리 같은 애들은 뭐 평당 2억 가까이 가지고, 물론 아라레 한해서입니다만은, 예, 평당 2억 정도. 근데 여기에는 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면은 평당 한 6천에서 7천 사이.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 관점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제가 예전에 저에게 이제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면 말씀드린 게 삼익 피치는 세 가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갑니다. 그 세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자신 있으시면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내가 사는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른다.
당연하죠. 예,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공사비는 계속 아직 확정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물건을 사고 있지만은 얼마짜리를 사는지는 모른다. 두 번째, 내가 몇 층에 살지 모른다. 일반 분양이 없고 조합원들이 다 사들고 왔기 때문에 내가 1층이 될 수도 있고 59층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 언제적 성입빚인데 아직까지도 이주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입주되겠어?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다 안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얼마짜리를 사는지 모른다. 예, 그건 권리처분 인가가 되면은 윤곽이 나오겠죠. 물론 디테일한 것들은, 예, 조합원 동호수 추첨할 때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겠죠. 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권리처분 인가 시점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지금부터 최소한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내가 1층에 살지 59층에 살지 모른다. 예, 절반의 확률로 30층 이상, 30층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30층 이상 고층에 살 수 있는 확률도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론에 배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 예, 이제 사업 시행 변경인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제 관리 처분까지만 가게 되면은, 예, 큰 산은 다 넘어오는 거예요. 큰 산은 다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저게 끝이 보인 상태로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리스크들이 이제 조금씩 거쳐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들이 현재 상위 피치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피치도 뭐 우동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이주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투자금은 적게 들겠지만은 당연히 그 시점이 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번 건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은 오지 싶은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는 타이밍,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겠죠, 그죠?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하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이 될 거예요. 그죠? 조합원 분양가 확정. 그래야지 총수익이 나오니까. 그 타이밍에 생각보다도 어마무시한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을 때, 예, 던지는 물건들도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죠. 예. 그게 사실상 상위 피치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할 말 없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상위 피치에서 제가 그동안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좀 말씀드렸고, 오늘 보실 상위 피치 물건은 요겁니다. 상위 피치 제거축 아파트. 현재 47평짜리인데, 매매가 17억 2천입니다. 17억 2천.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예, 17억 2천 그대로 다 있어야 되고요.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만, 자기 그 소득만 빵빵하다면은, 예, 대출은 충분히 뭐 6억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신청 평형은 아직 미정이죠, 그죠? 이제 할 거니까 9월달 되면은 평형 신청할 거니까 아직 미정인데 얘는 51평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감정가는 14억 7,500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인데, 예, 프리미엄이 한 2억 4,500 정도 됩니다. 2억 4,500 정도. 예. 요게 지금 현재 41평짜리인데, 그 위에는 바로 53평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제일 큰 평수. 예, 그래서 47평이 가성비가 꽤 괜찮습니다. 53평인데도 프리미엄이 3억 언더가 없어요. P만 뭐 3억 4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P만 3억 4억을 부르고 있어요. 물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 여기에 전면에, 완전 앞을 보고 있는, 예, 전면에 있는 가장 큰 평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3평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들은 희소성이 있어서 P가 최소한 3억 중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게 요 47평짜리입니다.
17,000짜리. 예. 감정가가 이 정도면은, 예. 전면동이 55평, 혹은 날개에 있는 55평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 말은, 예, 깔끔하게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막힘없는 조항을 볼 수가 있다. 그런 평형대 신청이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1평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조합 분양가를 5,000원을 잡았습니다. 조합 분양가 5,000원 잡았는데 몰라요.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당 5,000원이 됐을 때는 25억 5천이고요. 평당 5,500이 됐을 때는 28억 5천입니다. 28억입니다. 28억 500. 예. 이게 좀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그죠? 이게 좀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 분양가 28억에 프리미엄 2억 4,500 합치면은 총 취득가액은 예, 3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30억 5천만 원.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물건을 17억 2천에 산다는 이야기는 프리미엄 2억 4,500을 주고 이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는 예. 51평짜리 아파트를 평당 5,980, 거의 평당 6천만 원에 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냥 각각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자리에 이제 뭐 한 2년 뒤면은, 예, 이주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부산 최고의 넘버원 아파트, 사유비치 재건축 그랑자이 더비치를 내가 평당 6천에 지금 미리 사놓는다는 것은 싼 건지 비싼 건지는, 예, 각자 개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서울 쪽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물론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누가 뭐라 해도 부산에서 넘버원입니다만은, 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분명 사실이에요. 예, 저 같은, 예, 어, 저 같은 레벨에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그 정도 가격 레벨이죠, 그죠? 예, 상당합니다. 상당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금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것들, 뭐, 17평이나 혹은 뭐, 25평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가벼우니까. 일단, 사용 위치에 진입이 목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가벼운 것들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진입도 중요하지만은, 예, 전면동에서, 예, 아무 막힘 없이, 예, 광안대교 뷰와 오션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규모에 맞춰가지고, 예, 나는 일단은 사용비치 들어가서 그란자이 더비치에 뭐 뒷동에 좀 뷰가 조금 막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작은 평수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왕 들어가 사는 거, 기왕이면은, 예, 전면에서 제일 좋은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장의 목돈은 조금 들지언정, 17억이라는 목돈은 좀 들지언정, 예, 큰 걸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